요즘 젊은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비만이 주된 원인으로 여길 수 있죠. 요즘 현대인들이 액상과당의 섭취가 상당히 많다는 게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이 원료인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할 수 있죠.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고 살찌게 되면서 비만이나 당뇨, 지방관 같은 대사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은 한의학에서 소갈병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데요. 즉, 몸 안에 진액이 말라서 소모되는 질환, 소모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상소, 중소, 하소라고 나눠서 한의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소는 목이 마른 소갈병으로 심폐, 즉 흉부에 열이 많이 축대되어서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 당뇨병 초기 증상을 말합니다. 중소는 비, 위장에 열이 많아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지만 살도 찌지 않고 금방 소화가 돼서 또 배가 고파지는 증상을 가진 것입니다. 하소는 간과 신장, 방광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모으는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본인은 당뇨병에 걸렸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증상 자체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주로 증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몹시 피곤하고 정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너무 경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다 증상이 있는데 다뇨, 소변을 많이 보는 거, 다음,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다식, 많이 먹는 거. 이 3다증을 수반하면서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떨어져요. 체중은 감소되고 항상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를 느끼시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식사 습관은 첫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음식을 먹는다. 셋째, 식사의 시간과 빈도를 조절해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을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더불어서 고섬유 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당뇨 있는 환자들이 즐기게 먹는 단순당이나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고요. 대신 단백질이라든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널뛰게 하는 혈당의 수치를 잡아주고 과식을 피하고 식사 전후에 혈당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3끼 이상으로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첫째, 운동을 통한 근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근육은 신체 포도당의 70%를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고 또 포도당의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줄게 되면 당뇨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물은 고혈당을 불러오게 되죠. 따라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가 될 때는 혈당이 상승할 우려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고 이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의 조절을 하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당의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은 핸드폰과 스마트폰 TV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당뇨가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분비물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체 리듬을 관장하는 생체시계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포도당의 분해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당뇨병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뇨병의 한방 치료를 살펴보면 상소증은 흉부 쪽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증상으로서 비교적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됩니다. 잘 먹으면서 갈증이 나는 경우는 백호가 인삼탕이라는 처방을 쓰면 좋고요. 반대로 잘 먹지 못하면서도 갈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감히 전실백출산이라는 처방을 써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중소증은 특징이 잘 먹는데 살이 빠지고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대변도 단단하고 그리고 소변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로 인해서 중에 중초가 소모되고 있다는 건데 소중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는 조위승기탕이라든지 감히 삼황환이라는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소증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증상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배설 및 호르몬 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육미지황탄 계열로서 보험을 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중소증의 초기 증상까지는 한방 치료가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이지만 하소까지 간다면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하소증은 만성적으로 전이된 상황이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은 아시다시피 난치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소증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탕으로 먹으면 일본에서는 식이요법으로 좀 많이 해요.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먹되 흰살 생선을 많이 먹어라. 근데 야채를 먹으라고 하지 과일을 먹으라고 하진 않아요. 과일은 당이 많기 때문에. 당이 많은 사람들은 과일이 최악이에요. 안 좋아요. 그리고 과일이 암에도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당뇨병이 부자병이라고 하거든요. 부자들이 잘 먹고 그리고 과일 같은 단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종대왕도 당뇨로 고생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잘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식사 패턴을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 근육이 길러지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단당류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단 것을 대신할 수 없느냐? 당뇨는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